왜 어떤 사람은 아는 게 많아도 조용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알고도 그렇게 떠들까요? 왜 진짜 현명한 사람은 입을 닫고 무식한 사람일수록 자기 말에 취해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지혜는 드러나지 않고 거짓 지식은 스스로를 자랑한다. 이 한 문장 안에는 인간관계의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뭔가를 조금 알면 그걸 자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 누군가 이야기만 시작해도 그건 내가 아는데 하며 끼어드는 사람. 그리고 끝내는 듣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배운 자의 어리석음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지만 실은 가장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는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모른다는 걸 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보다 행동으로, 지식보다 태도로 사람을 대합니다. 무식한 사람은 자신이 많이 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 차이가 바로 품격의 차이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배운 이는 말로써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의 지혜는 침묵 속에서 빛난다. 이 말처럼 진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깊이를 침묵으로 표현합니다. 반면 지식이 얕은 사람일수록 그 빈 공간을 말로 채우려 합니다. 세상은 떠드는 사람보다 조용히 보는 사람이 이깁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자랑이 많으면 비밀이 새어나갑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언제 말해야 하는가 보다 언제 말을 아껴야 하는가를 압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할 뿐이야. 하지만 솔직함과 무례함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솔직하되 상대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옳다는 확신으로 상대의 마음을 짓밟습니다. 말은 칼보다 빠르고 그 칼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천냥의 빚을 갚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이 평생의 원수를 만들기도 한다. 똑똑한 사람은 말을 하기 전 이 말이 상대를 살릴까, 다치게 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무식한 사람은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이 떠오르면 내뱉고 그 결과를 나중에 후회하죠. 노년의 관계일수록 이 말의 무게는 커집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에서 수많은 오해와 상처를 말 한마디 때문에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으로 신뢰를 쌓고 무지한 사람은 말로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것을요. 세상은 조용히 보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비밀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입이 닫히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마음이 자랍니다. 그 마음이 깊어질 때 비로소 진짜 지혜가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남겼습니다. 배운 자의 가장 큰 무기는 지식이 아니라 절제다. 그 절제란 곧 말을 삼가고 자랑을 멈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뽐내지 않고 상대의 지혜를 끌어내주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셨나요? 말은 많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 반대로 조용하지만 꼭 믿음이 가는 사람. 그 차이는 입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신뢰감은 결코 착각이 아닙니다. 사람은 말보다 기운으로 상대를 압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진짜로 배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 깨닫는 순간 겸손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사람의 인품을 완성시킵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랑은 무지의 장식이요, 겸손은 지혜의 옷이다. 똑똑한 사람은 스스로를 숨기고 무식한 사람은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결국 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가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는 법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왜 알고 있어도 침묵하고 이길 수 있어도 굳이 이기려 하지 않을까요?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다투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의 밝음을 감추어 세상을 편히한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삶을 평화롭게 만드는 지혜의 방식입니다. 지식은 드러낼수록 부딪히지만 지혜는 감출수록 빛이 납니다. 현명한 사람은 아는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랑하는 순간 배움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무식한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게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배우지 못하죠.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낮추어 세상을 높인다. 이 말은 세상을 향한 태도의 이야기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아는 게 많지만 그 아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각자의 속도로 배우고 각자의 자리에서 깨닫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압니다. 내가 옳다는 말 속에는 너는 틀렸다는 칼날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설득보다 이해를 선택합니다. 이기는 말보다 남을 세워주는 말을 고릅니다. 그 침묵의 배려가 결국 사람을 모이게 하고 신뢰를 남깁니다. 우리는 흔히 말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삼킬 줄 아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말은 지식이고 침묵은 품격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는 것을 말하지 않음은 어리석음이 아니요 때를 아는 지혜다. 그렇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때를 압니다. 지식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내뱉으면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말해야 하는지를 봅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의 온도를 조절하는 거죠. 무식한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순간 그 믿음을 바로 내뱉습니다.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자신의 인격을 낮출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죠. 그래서 정약용은 이들을 향해 지식은 있으나 도는 모른 자라 불렀습니다. 진짜 지혜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바르게 다루는 힘입니다. 지식은 머리에 있지만 지혜는 태도에 있습니다. 지식은 들은 만큼 쌓이지만 지혜는 경험과 절제에서 자랍니다. 노년의 삶에서도 이 원리는 같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듣고 타인을 품어주는 사람이 더 깊은 신뢰를 받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립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입을 닫는 건 무지가 아니라 마음을 여는 일이다. 그 말은 침묵이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타인의 생각이 들어올 여백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 여백 안에서 상대의 진심을 듣고 나의 성찰이 자랍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중심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보이려 하지 않아도 그의 품격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의 말은 짧지만 무겁고 그의 침묵은 길지만 따뜻합니다. 무식한 사람은 반대입니다. 자신의 불안을 가리기 위해 지식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걸 알아. 내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 그 말의 뿌리는 자신감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그래서 자꾸 드러내야 안심이 되죠. 하지만 그럴수록 주변 사람은 멀어집니다. 정약용은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아는 이는 드러내지 않아도 믿음이 생기고 모르는 이는 떠들어도 신뢰를 잃는다. 그렇습니다. 말은 많을수록 신뢰가 줄고 행동은 조용할수록 무게가 더해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느낍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건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는 향기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도덕의 향기, 그건 입이 아닌 마음에서 피어나는 향기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배움의 양이 아니라 겸손의 깊이에서 결정됩니다. 배우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랑하는 사람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낮은 곳에는 물이 고이고 높은 곳에는 바람만 붑니다. 그 말은 곧 겸손한 사람만이 지혜를 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겸손은 배움을 낳고 교만은 어리석음을 낳는다. 겸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의 높낮이가 바로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똑똑한 자는 말로 자신을 높이지 않고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한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충고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과 심리를 꿰뚫은 철학적 통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지혜를 말합니다. 나는 이런 걸 알아. 내가 예전에 그렇게 해봤어. 하지만 막상 그들의 삶을 보면 그 말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죠.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언행이 엇갈린 자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그 말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대로 보여주지 않아도 자연히 드러나는 삶을 삽니다. 그건 의도된 연기가 아니라 오랜 절제와 성찰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빛입니다. 무식한 사람은 왜 자랑할까요? 그건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자신의 불안을 감추려는 방어 심리이기도 하죠. 나는 부족하지 않아. 나는 남들보다 잘 알아. 이 말들은 모두 마음의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항상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힘이 곧 교만으로 보이고 그 교만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반면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건 아직 잘 모르겠네요. 당신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왜냐면 겸손은 지식을 나누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아는 자는 겸손하고 조금 아는 자는 자만한다. 지식은 많을수록 가벼워지고 겸손은 깊을수록 무거워집니다. 겸손한 사람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 남을 누르지 않고 오히려 들어줌으로써 자신을 높입니다. 노년이 되면 사람들은 얼마나 아는가 보다 어떻게 사는가로 평가받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조용히 배웁니다. 배움은 나이가 멈춰도 계속됩니다. 그들은 세상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세상에게 배우려 합니다. 그 자세가 바로 진짜 배움의 겸손입니다. 무식한 사람은 자랑 속에 자신을 잃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찾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입이 많은 자는 귀가 닫히고 귀가 열린 자는 입이 닫힌다. 이 말은 듣는 사람이 진짜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말 속에서 배움을 찾습니다. 무식한 사람은 자신의 말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말이 많지 않지만 그 짧은 한마디에 온기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마음 이해돼요.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평가하지 않고 그저 이해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지혜의 언어입니다. 무식한 사람은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덮어 씌웁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말하면 나도 그랬어. 근데 나는 더 힘들었지. 그렇게 말의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그들의 목적은 공감이 아니라 우월함의 확인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경계했습니다. 말이 많은 자는 자신을 잃고 남을 이기려는 자는 복을 잃는다. 이 말은 인생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이기려는 순간 배움은 사라집니다. 드러내려는 순간 진짜 가치는 가려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그들의 조용함은 비겁함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식이 아닌 삶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무식한 사람은 자신을 보여주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세상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 차이는 말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서 나옵니다. 정약용은 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속이 빈 자는 소리로 채우고 속이 찬 자는 침묵으로 채운다. 이 말처럼 진짜 똑똑한 사람은 소리를 줄이고 생각을 깊입니다. 그들의 조용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을 더 넓게 보기 위해 자신의 말보다 삶으로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이 깨달음을 얻으면 관계가 달라지고 삶이 편해집니다. 굳이 이기지 않아도,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사람이 스스로 당신을 존중하게 되죠.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남기지 않고 흔적을 남긴다.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누군가의 배움이 될 때 그게 바로 지혜의 완성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자는 남의 허물을 덮고 어리석은 자는 남의 허물을 드러낸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찌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부족함을 보아도 입을 닫고 무식한 사람은 타인의 실수를 보면 그걸 마치 자신이 우월한 증거처럼 떠벌립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자주 봅니다. 남의 이야기를 마치 소문처럼 풀어내며 그 사람 참 그렇더라. 내가 말은 안 하려 했는데 말이야. 하고 말을 시작하는 사람. 그들은 타인의 결점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빛이 약하니까 남의 그림자를 드러내야 조금이라도 밝아지는 기분을 느끼기 때문이죠.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입의 장사꾼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말로 남을 평가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진짜 현명한 사람은 반대로 합니다. 남의 허물을 듣더라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품격의 선택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남의 이야기를 가볍게 하는 순간 그 화살이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요. 그래서 그들은 입의 무게를 압니다. 입은 가볍지만 그 무게는 인생을 기울일 만큼 큽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결점을 말하는 자는 자신의 결점을 감춘 자다. 그 말은 곧 타인의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은 스스로의 약함을 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비난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일 뿐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도 늘 비교와 판단을 섞습니다. 아니, 그분은 그래도 당신보다 낫던데? 그 나이에 그 정도면 된 거지.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깎아내립니다. 칭찬 같지만 그 속에는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죠. 정약용은 이를 교묘한 허언이라 했습니다. 겉으론 진심처럼 들리지만 속으로는 자존심의 장사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진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만 결국 말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남의 허물보다 그 사람이 노력한 점을 먼저 봅니다. 잘못이 있더라도 그 안에 사정을 헤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의 허물은 바람 같아 덮어야 집이 따뜻하다. 이 말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삶의 기술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는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그 신뢰는 시간이 지나면 가장 단단한 인연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남의 약점을 말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말한 그 입 때문에 외로워집니다. 사람들은 그런 입을 두려워하니까요. 무식한 사람은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세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 높이는 늘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남이 무너지지 않으면 자신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불행 위에 자신의 자존심을 쌓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언제나 조심스럽고 피곤합니다.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시선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을 말하는 자는 스스로를 말하지 못한 자다. 그들의 수다 속에는 자기 부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빌려 자신을 부풀립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압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한 방법은 남을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요. 노년에 이르면 말이 적은 사람은 평화를 얻습니다. 불필요한 판단을 줄이고 남의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을수록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지혜의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당신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남의 허물을 감추는 자는 인을 쌓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자는 원한을 쌓는다. 그렇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입은 평생의 적을 만들고 남을 감싸주는 침묵은 평생의 벗을 만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입으로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신뢰를 남깁니다. 무식한 사람은 말로 사람을 모으지만 결국 그 말로 사람을 잃습니다. 당신의 입이 당신의 인생을 만들고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품격을 세웁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는 빛을 숨기고 어리석은 자는 그 빛을 들고 다닌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법칙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죠. 조용하지만 늘 중심이 되는 사람, 많이 말하지 않는데도 신뢰가 가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항상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하는 사람. 그들은 늘 목소리가 크지만 막상 깊이 들어가 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빛을 밖으로 흘린 자라 불렀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는 사람일수록 내면의 불안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나의 가치는 남의 평가에 있지 않다. 그 한 가지를 아는 사람은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을 드러내는 것은 세속의 일이고 속을 닦는 것은 도의 일이다. 현명한 사람은 겉보다 속을 닦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그들은 조용히 평화를 유지합니다. 무식한 사람은 반대로 남의 시선을 먹고 삽니다.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그 말 속에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줘. 나를 봐줘. 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을 잠시 볼 뿐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진짜 빛은 드러나지 않아도 어둠을 이긴다. 조용한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들은 어디에 있든 자연스럽게 사람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건 계산이 아니라 진심이 주는 무게입니다. 노년의 삶에서도 이 지혜는 똑같이 통합니다. 이제는 남보다 잘 보이기보다 내가 나를 편히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내면이 얼굴이 됩니다. 시끄럽게 사는 사람은 얼굴에 피로가 남고 조용히 사는 사람은 얼굴에 평화가 남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조용한 힘이라 불렀습니다. 큰 바다는 소리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온 세상이 있다. 현명한 사람은 바다처럼 넓습니다. 작은 파도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품을 느낍니다. 무식한 사람은 작은 물웅덩이 같습니다. 작지만 요란합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흙탕물이 일고 금세 탁해집니다. 그들은 세상의 시선을 따라 흩어지고 결국 자신도 지칩니다. 현명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이 질문이 그들의 하루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외부의 인정보다 내면의 성장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법은 세상에 이기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체념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투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이김보다 평화를 택합니다. 이겨서 얻는 건 잠시지만 양보해서 얻는 평화는 오래갑니다. 무식한 사람은 드러내야 산다고 믿지만 현명한 사람은 감추어야 산다고 압니다. 감춘다는 건 숨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여줄 필요가 없을 만큼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내면은 고요하지만 그 고요함 안에 세상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낮추어 세상을 다스린다. 그 낮춤은 굴욕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큰 그릇이 되는 길입니다. 무식한 사람은 자신을 키우려 하고 현명한 사람은 그릇을 키웁니다. 그래서 같은 말 한마디를 해도 그 무게가 다릅니다. 노년에 이르면 우리는 압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말이 적고 진짜 부자는 자랑하지 않으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다는 것을요.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빛을 감추는 이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고 빛을 드러내는 이는 눈부심 속에 길을 잃는다. 이 말의 뜻은 단순합니다. 당신의 빛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는 보여주려 하지 말고 그 빛으로 자신을 비추세요. 당신이 조용할수록 세상은 더 분명히 들립니다. 당신이 드러내지 않을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깊이 기억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말 한마디에 드러나고 그의 그릇은 침묵에 드러난다. 이 한 문장은 말의 품격과 인생의 깊이를 함께 말해줍니다. 현명한 사람의 말은 조용하지만 힘이 있고 무식한 사람의 말은 크지만 가볍습니다. 이 차이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마음을 얼마나 다스렸는가에서 비롯됩니다. 노년에 이르면 우리는 압니다. 사람이란 결국 어떤 말을 하며 사는가로 기억된다는 것을요. 돈보다 명예보다 그 사람의 말이 평생을 대표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의 무게를 압니다. 그래서 쉽게 단정하지 않고 말보다 먼저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을 통해 남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을 통해 자신을 다스립니다. 반면 무식한 사람은 말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남을 설득하고 판단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들은 말이 자신의 힘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말이란 언제나 되돌아오는 부메랑입니다. 한번 던진 말은 사라지지 않고 언제든 당신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후회가 없고 말이 많은 자는 반드시 실수를 한다. 이건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삶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을 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 말이 나에게 어떤 흔적을 남길까? 이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까? 이 말이 진실한가? 이 세 가지를 통과한 말만이 사람의 마음에 머무릅니다. 노년의 지혜란 말로 이기지 않고 말로 위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남의 귀에 머무르지 않고 남의 가슴에 머문다. 그 한마디는 위로가 되고 그 한마디는 신뢰가 됩니다. 무식한 사람은 말로 자기를 높이지만 현명한 사람은 말로 남을 세웁니다. 그 차이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말 끝에 담긴 온기입니다. 그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이 사람의 하루를 버티게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을 적게 하지만 그 적은 말로 사람의 마음을 품습니다. 무식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만 그 많은 말로 결국 자신을 드러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적을수록 향기롭고 많을수록 탁해진다. 지식은 말로 드러나지만 지혜는 말의 빈틈에 깃듭니다. 그 빈틈이 바로 여백의 미입니다. 그 여백이 있을 때 상대의 말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죠. 현명한 사람은 그 여백을 남깁니다. 그 여백이 대화의 신뢰가 됩니다. 무식한 사람은 여백을 두려워합니다. 침묵이 어색하니까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점점 피로해집니다. 노년에 말이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만큼 삶의 이야기가 많아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야기와 잔소리는 다릅니다. 현명한 사람은 경험을 이야기로 나누지만 무식한 사람은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는 그 나이에 이미 다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의지가 없어.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말했습니다. 늙어 말이 고집으로 변하면 지혜는 사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 부드러움이 바로 인품이고 그 인품이 바로 품격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알면서도 모든 걸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척함도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척함으로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침묵으로 상대의 실수를 덮어줍니다. 그 한 걸음의 여유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말은 적어도 사람은 따른다. 말이 많으면 사람은 떠난다. 이 단순한 문장 속에 인생의 관계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맺은 인연 중 오래가는 사람은 대부분 당신의 말을 듣고 편안했던 사람입니다.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말 안에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말의 품격은 당신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말로 세상을 다스릴 수는 없으나 말로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다. 이제부터는 이기려는 말보다 살리는 말을 택하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고 당신의 인생을 단단하게 지켜줄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마지막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참된 지혜는 드러남이 없고 참된 덕은 자랑이 없다. 이 한 문장이 평생을 살아온 우리에게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줄입니다. 그들은 말보다 표정으로, 지식보다 태도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은 압니다. 저 사람은 깊다.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그건 배운 티를 내지 않아도 풍기는 묵직한 기운 때문입니다. 무식한 사람은 반대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대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고 인정을 받아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조금만 아는 것도 크게 포장하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자랑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소리 큰 종일수록 속이 비어 있다는 걸 사람들은 다 알아보기 때문이죠.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빛을 감추면 복이 머물고 빛을 드러내면 복이 떠난다. 이 말은 곧 겸손이 복의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복은 겸손한 마음에만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알고 남의 공을 인정할 줄 알며 세상을 부드럽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래서 늘 조용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깊은 물과 같아서 겉은 잔잔하지만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오랜 인내와 절제가 깃들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먼저 자신을 다스린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해 소리치는 사람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움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은 아는 사람보다 아는 걸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는 걸요. 그들은 모든 걸 다 알아도 모르는 척합니다. 모르는 척함 속에는 배려와 여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 여유는 곧 인생의 품격이 됩니다.
무식한 사람은 불안해서 자꾸 비교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더 많이 알아. 이 말들이 입에서 나올수록 그들의 내면은 더 비워집니다. 비교는 자존심을 세워주는 듯하지만 결국 자신을 소모시킵니다. 정약용은 이를 경계했습니다. 남과 겨루면 마음이 병들고 스스로를 이기면 세상이 편하다. 이 말은 노년에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더 이상 남과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나를 다스릴 때입니다. 남보다 먼저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늦더라도 진심으로 깨닫는 것, 그것이 인생의 완성입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삶이 그를 대신해 말하게 합니다. 그의 하루, 그가 쌓은 관계, 그의 태도가 말보다 훨씬 큰 울림을 줍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덕이 퍼지고 스스로를 낮추어도 이름이 높아진다. 그건 운이 아니라 삶의 결과입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지혜는 소유가 아니라 향기입니다. 말로 붙잡을 수 없고 자랑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서 조용히 퍼져나갑니다. 그 향기가 오래가고 그 향기가 사람을 모읍니다. 노년의 평화는 큰일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조용한 하루,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불필요한 말이 줄어드는 것, 그 속에서 삶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정약용은 이 단순한 진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들어온다. 그 마음의 빈자리에 당신의 평화와 복이 머물 겁니다. 이제는 말보다 침묵이, 지식보다 겸손이, 이김보다 양보가 더 큰 힘을 가진 시대입니다. 조용히 웃는 사람, 조용히 배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삶에서 느낀 조용한 지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문장이 누군가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으로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정약용의 말처럼 지혜는 말이 아니라 태도다. 오늘 하루 말보다 따뜻한 태도로 당신의 세상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